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피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근래 들어 엄마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으로 힘들어 사연 올려요. 친정에는 이혼한 오빠가 아이와 함께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엄마가 조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시는데요. 전에는 일찍 엄마와 헤어져 살게 된 어린 조카와 고생하시는 엄마가 안쓰러워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웬만큼 자라고 보니 저에게는 의지할 친정 엄마가 없고 제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가 없는 삶이었더라고요. 엄마는 직접 키워온 조카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제 아이들은 안부조차 한번 묻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둘이나 혼자 키우면서 친정엄마 도움 한번 받지 못했고 엄마한테 힘든 육아 속풀이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엄마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게 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랜 시간 쌓이다 보니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도 머리로는 엄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게도 진정한 친정이라는 게 있으면 하는 바람, 섭섭한 마음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한 오빠와 엄마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부족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사연자님,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사연자님은 가족들이 참 힘든데 내가 이런 감정인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감정인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연자님 포지션은 그냥 주기만 하는 자식이라서 그래요. 부모 자식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받는 팔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팔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운명론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라는 게 결국 다 자기 성격이더라고요. 받는 팔자인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배려받는 걸 잘하고요,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도 잘해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좀 더 쉽게 뭔가를 얻어내고요. 상대적으로 편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만 보면 완전 꿀인생이다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진짜 잘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면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관계든 한쪽에서 주기만 하는 걸 견딜 수 있는 관계는 없거든요. 주는 팔자인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속편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람이라면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꼭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정말 성격이에요. 받는다는 건 그걸 주는 사람의 마음이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이걸 주지? 이걸 주고도 저 사람은 경제적 타격은 없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는 건 안 그렇거든요. 상대방 반응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주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가 더 적은 행위예요. 남한테 뭔가를 줄 때 내 시간, 에너지, 돈에서 손실이 나는 거하고 받을 때 내 이익이 생기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덜한 사람들이 주는 팔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는 팔자인 사람이 더 박복한 팔자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팔자인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인생에서 잘 사는 능력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인생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연자님을 보면 주는 팔자에 더 가까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받는 팔자인 사람이면 이런 사연 보내지도 않아요. 벌써 엄마한테 난리를 쳤죠. 나 애 낳아서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엄마 조카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도와줘. 엄마 딸 지금 죽어간다고 벌써 막 이렇게 하셨을 거고요. 운운에 젖준다는 속담대로 아마 지금 사연자님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는 얻으셨을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다 힘드니까 무조건 내가 배려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사실 오빠분이 이혼하셨다고 해서 어머니 노후를 그렇게 통째로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으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혼자 해결한다. 다만 힘든 부분은 부모님 도움을 좀 받는다. 이 정도까지만인 게 맞는 거예요. 사연 보면 조카분은 이제 다 컸고 사연자님 아들들은 어린 것 같거든요. 이럴 때까지 엄마가 오빠분 가족한테 100%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건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요즘처럼 보육시설 많고 학원도 많고 이런 세상에서 친정엄마 인생이 통으로 손자 키우는데 다 들어갈 정도면은 오빠분은 부모 역할을 엄마한테 완전히 일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최소한 이 가족 안에서는 오빠분은 받는 팔자, 사연자님은 주는 팔자 이런 거인 셈인 거죠. 사실 받는 팔자인 사람은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할 방향이 사실 명확해요. 그냥 내 인생만 알아서 잘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근데 주는 팔자인 경우에는요. 밸런스를 잘 못 맞추면 관계에서나 삶의 질에서나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 사연자님이 어떤 점을 생각하셔야 하는지 또 주는 팔자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이 주는 팔자임을 받아들이세요. 사람은 자기 적성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받는 걸 불편해하고 주는 걸 더 좋아하면 아무래도 더 주면서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도 어느 순간 주기만 하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속상해하세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너도 너무 배려만 하지 말고 엄마한테 육아 도움 좀 받아. 조카도 이제 다 컸잖아.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그 말 한 사람한테 막 하실 거예요. 그게 다 사정이 있어. 아직 혼자 있을 나이도 아니고 학원도 너무 멀어서 뭐 이런 이유가 많을 거예요. 상대방한테 조금도 손해나 불편을 안 끼치고 나한테도 좋을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거든요. 대체로 사람들 인생이 그럴 정도로 여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불편한 걸 못 보는 성격이고 그걸 감수하고도 내가 받는 건 또 불편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준다고 속상해하면서 나를 깎아먹을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속이 편해지죠. 이렇게 내가 주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빠가 어린 자식 데리고 혼자 사는데 그 불똥이 나한테 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 다른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 오빠 가족을 못 돕는다? 그러면 주는 팔자인 사연자님이 받는 팔자인 오빠를 전혀 안 돕고 그냥 놔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못하면 애새 키우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둘도 너무너무 힘드시다면서요. 사실 이런 관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친정에서 금전적인 요청이나 돌봄 요구가 없는 것, 이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사연자님 정신승리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상황이 좋으신 편이에요. 자기 인생 1인분 못하는 가족 때문에 내 인생 떼어서 메꾸게 되는 일, 이런 경우가 안 그런 경우보다 더 많아요. 지금은 모든 게 직접적으로 사연자님을 괴롭게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본인 인생 재밌게 사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는 것의 한계선을 정해 놓으세요. 주는 팔자인 분들이 되게 자기가 주는 팔자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섭섭해 하면서도 막상 상황이 생기면 또 무작정 또 퍼주게 되는 경우가 흔해요. 주는 팔자인 분들이 되게 자기가 주는 팔자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막 섭섭해 하세요. 그러면서도 상황이 막상 생기면 무작정 또 퍼주게 되는 경우가 흔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상한선을 정해놓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양쪽 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사연자님 경우는 사실 현재 마음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주는 팔자라고 생각하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내 인생 재밌게 살면 돼요, 사실. 근데 진짜 고민다운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커요. 어머니가 노년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60대 이후부터는 노화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올 확률이 커지는데요. 황혼 육아까지 하고 계시니까 진짜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아마 지금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서 가사노동 못하시고 몸 힘들어지실 때, 그래서 어머니가 돌봄이 필요하실 때, 그때 그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주눈 팔자인 자식이 또 자연스럽게 돌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이래야 내 속이 편하다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힘들어야만 마음이 편한 성격도 좀 고치거나 참을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주눈 팔자, 주눈 성격에 그대로 순응만 해서 살면 막 복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실제 인생이죠. 스트레스나 육체의 피로나 이런 걸 다 참아내는 게요. 당시에는 참을만 한데 그게 다 자기 안에 쌓이더라고요. 몇 년만 참아도 건강을 잃게 되는 걸 너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는 뭘 너무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은 안 만드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님 경우도 나중에 돌봄이 자기 몫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다.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님 관심과 사랑을 똑같이 나누는 건 불가능하지만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상황이죠. 지금 사연자님네 상황은. 그래서 어머님 노후나 건강에 대한 책임도 오빠분이 더 무겁게 느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는 일이라는 면도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인지시켜 놓으세요. 제가 주눈 팔자로서 한계의 선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야 마음이 편한데도 그 마음을 꾹 참고 나쁜 사람으로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한계선을 정했으면 그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그게 또 마음이 편해요. 사연자님 경우로 예를 들면요. 어머니가 친정엄마 역할을 전혀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사연 원문을 보면 엄마 밥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고 만나면 딸을 이렇게 품어주는 게 없고 당신 힘든 얘기만 쏟아 놓으신다고요. 그걸 수동적으로 들어주고 힘들어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주는 종류와 정도를 본인이 정하세요.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싫어. 부정적인 얘기 한없이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한없이 들어드리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준비하고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은 엄마 힘든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제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관계라도 부정적인 한풀이를 당연하게 들어줘야 하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건데요. 힘든 이야기를 가까운 관계에서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걸 피차 인식하는 건 진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옛날 엄마들이 딸한테 하소연하는 걸 되게 당연하고 무가치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서 모르시면 나라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무방비로 하소연 들어드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서로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하세요. 그래야 나 자신도 주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주는 한계를 정할 수 있고요. 상대방도 자기가 뭔가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오른손이 주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런 식으로 주지 마세요. 주실 거면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까지 다 알게 하면서 주세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가족이 정보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그걸 힘들게 알아내서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면서 내가 세 사람한테 전화하고 부탁해서 알아냈어. 이 정도 말은 간결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또 굳이 말해서 생색을 내네. 속으로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좀 더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이만큼 애써줬다는 걸 인지는 하거든요. 이런 걸 인지시켜줘야 상대방 안에도 준 게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주는 한계선을 넘은 걸 거부할 때 그 근거가 서로한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계선을 넘게 되어서 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어차피 주는 팔자인 사람은요, 상대방이 꼭 다 알아주길 바라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카운트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고 나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게 나중에 그만 줘야 할 한계선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때 축적된 경험이 다시 되살아나서 결정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줄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받는 줄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는 팔자인 사람, 받는 팔자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는요, 무의식 영역 안에 있는 걸 의식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돼요. 오늘 나눈 이야기도 우리 쑥쑥님들의 자기 주도적인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